혹시 배숙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배에서 먹고 자는 사람, 바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에게 붙은 별명인데요. 지난해 중국은 한국산 공산품을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따리상들의 돈벌이가 크게 줄어서 마약과 금괴 같은 물건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는 보따리상, 즉 배숙자의 24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박성훈, 윤정민,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항. 중국 배가 들어옵니다. 트럭이 배에 들어가 컨테이너를 실어 나옵니다.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건 중국 농산물을 담은 포대입니다. 하역장이 금세 찹니다. 보따리상들은 자신의 물건을 찾아 검역대로 가져갑니다. 녹두가 떡도 메밀, 마늘, 팥 이거밖에 없어요. 땅콩, 노랑콩. 한쪽에선 세관 검사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병해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큰 먹은 흔적이 있으면 딱 보이거든요. 농산물은 자신이 직접 소비하는 걸 전제로 최대 50kg까지 들여올 수 있습니다. 보따리상들은 세관 신고서에 판매용이 아니라고 표시합니다. 직접 드시는 것도 있어요? 네? 가서도 과연 그럴까? 여객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100여 대의 차량이 기다립니다. 보따리상들이 카트에 포대를 싣고 나오자 곳곳에서 농산물을 나눠 싣습니다. 수집상들이 걷어가는 겁니다. 가세가 너무 높은데 그걸 어떻게 하거든요. 시중에서 지금 5,000원 판매가 되는데 가세 다 내고 나오면 6,000원 팔아야 되는데 어떤 미치는 팔아야 취재진은 농산물을 실은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차가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의 허름한 창고. 며칠 뒤 짐을 싣고 떠나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보따리 물건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물건값은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로 평택항 주변의 수집상들의 창고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번엔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따리상이 가져온 농산물이 팔리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이제 준비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판매를 해드리는 거니까 많이. 그렇다면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농산물은 얼마나 될까? 평택항을 거점으로 움직이는 1,500명을 비롯해 인천항 1,300명, 군산항 400명 등 보따리상 수는 3,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들여오는 농산물은 연간 15,00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중국 농산물 가운데 3~4%는 보따리상이 들여오는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수입된 물량이 국내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관리라든지 사후적인 처리에 있어서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보따리상의 경쟁력은 면세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중국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관세로 물건값의 40~50%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배 운임을 떼고 나면 남는 것은 그야말로 쥐꼬리. 그래도 보따리상들은 다시 중국행 배로 걸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잠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훈 기자, 이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이 이렇게 많았나 싶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보따리상들 수가 좀 줄고 있다면서요? 네, 이 보따리상들이 생긴 것은 1992년 한중 수교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네. 이후 과다 수입이 문제가 되면서 1인당 반입 허용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중국 정부가 이 공산품 반입을 금지하면서 이 수입이 줄어든 보따리상들이 점점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익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계속 보따리상을 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따리상들의 물건을 받아주는 수집상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렵게 만난 한 수집상이 저희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자신은 전과 18범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보따리상들이 많은 농산물을 들여오고 그것을 팔다가 단속됐다는 뜻이죠. 예. 대부분은 나이도 많고 돈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른 할 일이 없다 보니 보따리상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농산물은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보따리상들의 삶을 직접 보시죠. 예. 지난 8일 평택 국제여객 터미널.
취재진은 보따리상들의 목적지 중국 룽청항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로 들어가자 60, 70대 노인들이 북적댑니다. 승선 인원은 400여 명. 여행객은 없고 대부분 보따리상들입니다. 지금은 한 달씩 말 걸면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차원이 안 되거든요. 입국장을 통과하자 면세점이 나옵니다. 담배와 양주가 가득합니다. 저희가 이제 빨리 내드리려고 미리 얘기를 하는 문제. 이 물건들은 중국에 가져가 팔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산 공산품은 이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지만 중국이 지난해 반입을 금지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녁 8시 배가 출발합니다. 식사는 배식으로 해결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중국으로 가지만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3, 40만 원. 보따리상 대부분은 갈 곳 없는 노인들입니다. 부도들은 많이 맞았어. 맞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자 탁 직장 구하기도 못하고. 농산물 들여오는 걸 범죄로 보는 데 대한 서운함도 많습니다. 불법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셔야지. 밤이 깊어지자 객실이 조용해집니다. 세간살이라고는 옷가지 몇 개가 전부. 손잡이에는 빨래가 길게 널려 있습니다. 잠자리는 좁은 칸막이식 2층 침대. 이들에게 배는 집입니다. 숙식이 일단은 해결이 됩니다. 옷, 빨래, 목욕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배에서요. 그래서 배숙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노인에겐 힘들 법한 14시간의 항해. 중국 룽청항에 배가 도착합니다. 보따리상들이 짐을 싣고 내립니다. 터미널 주변은 건물 하나 보이지 않는 시골. 어디선지 승합차들이 나타나 짐과 보따리상을 실어갑니다. 취재진이 뒤따라가려 하자 중국 선사 측이 강하게 제재합니다. 룽청시를 지배하는 건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영성시, 서하구 하면은 집성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룹에서 이제 거의 관리하고 운영되는 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따리상들은 4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디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는 농산물들 컨테이너째로 배에 실렸습니다. 중국 룽청항과 한국 평택항을 잇는 뱃길. 그곳을 차지한 건 배숙자, 보따리상들이었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보따리상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좀 큰 것 같은데 주로 노인들, 배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60대면 젊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는 70대 이상이 많고요. 대부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3, 40만 원밖에 벌지 못하지만 배에서 밥도 먹고 잘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합니다. 네, 참 사는 게 힘겨워 보이던데 아예 합법화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간단치 않은 것이 실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참기름 중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고요. 예. 특히 최근에는 마약 밀수 같은 심각한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따리상들을 둘러싼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충북 괴산의 고추 농가. 올해 고추 풍년에 들면서 지난해 키로당 18,000원까지 올랐던 고추값이 11,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는 고추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보따리상들이 계속 들어오자 농민들이 모여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는 소비자들도 알고 생산자들도 알고 유통단계에서도 알아요. 아는데 달라지는 게 없잖아. 정치수의 업자들의 불만도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몇십 킬로 안 되겠지만은 그것이 쌓아서 모이면 엄청난 물량이 됩니다. 시장을 교란시키니까. 하지만 보따리상의 존재는 이미 한국과 중국 항로의 한 축이 됐습니다. 평택항의 경우 평택시 항만사업소는 한 해 운영비 15억 원 가운데 절반을 보따리상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사들은 보따리상을 태우지 않을 경우 적자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운영을 못해. 건너기는 경로가 아니라 여객이 거의 없죠. 세관과 해경 단속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력도 한정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몇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고. 수입은 줄고 배를 떠나지 못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조모 씨가 들어왔던 낚싯대. 안을 뜯어보니 필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지난달에는 김모 씨가 금괴 4kg을 들어오다 세관에 걸렸습니다.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평택항에서 적발해낸 사례들입니다. 하나님 갔다 오시면 많이 남아야 2만 원 남으시면 돼요. 안 돼. 돈이 돼야지. 막대한 양의 중국 농산물이 세금 없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상 수입품으로 들어온다면 한 해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걷게 됩니다. 관세 정상대로 다 내고 하려면 뭐 하려고 보따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보따리 상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세금을 내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마음 편하게 활동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금과 국내 농민 보호 그리고 한중 관계까지 해법을 내놓을 만한 능력도 기력도 없습니다. 그저 관성대로 배에서 눈을 붙이고 무태에 내리면은 보따리를 나를 뿐입니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농산물 불법 유통도 그렇고 다른 문제도 많은데 뭔가 해법이 절실하군요. 예, 박성훈 기자 잘 봤습니다.